저는 내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약을 한 움큼씩 드시며 평생 당뇨는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 믿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을 깨고 약 없이 혈당을 안정시킨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의 한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한 잔이 지쳐있던 췌장을 깨우고 다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아침 습관과 극단적인 식단 조절 때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살찌면 안 된다는 말에 아침을 거르거나 흰 쌀밥 대신 믹스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췌장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이미 공복 상태인데 아침까지 굶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 기회를 잃고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몸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쉬고 있는 췌장을 가진 분들이라 부릅니다. 죽은 게 아니라 단지 너무 지쳐서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췌장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의 한 잔이 그 신호탄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선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째 약을 드셨지만 공복 혈당이 늘 140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단 3주 만에 혈당이 112로 떨어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내 몸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의 전환입니다.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니라 쉬고 있는 췌장을 다시 깨워주는 과정입니다. 아침을 굶지 않고 따뜻한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면 인슐린 분비가 서서히 회복되고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은 제한보다 균형과 리듬에 더 잘 반응합니다. 과한 단식도 무조건 저탄식도 모두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따뜻한 한 잔은 췌장아 이제 일어나자 하는 작은 신호와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췌장은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잠든 기관을 깨우는 첫걸음, 바로 아침 공복의 한 잔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늘 놀라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말랐는데도 혈당이 높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도 몇 달 후 당뇨로 진단받는 분들이 있죠. 이걸 우리는 숨은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선천적으로 작고 기능이 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 낮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 약한 췌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여전히 흰쌀밥 중심입니다. 흰쌀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단시간에 올립니다. 반찬이 짠 편이라 밥을 더 먹게 되고 그 순간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내느라 무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다니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았지만 이젠 버스나 지하철 의자 생활이 대부분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포도당을 쓰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 속에 남은 당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긴장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음식을 적게 먹어도 혈당이 쉽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췌장이 혹사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68세 김영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체중도 정상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신다며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 공복 혈당 116, 당화 혈색소는 6.4였습니다. 본인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는 단 거도 안 먹는데 왜요? 사실 그분은 아침마다 밥 대신 믹스커피 한 잔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당이 아니라 췌장의 피로가 문제였던 거죠. 이와 반대로 74세 박상호 어르신은 혈당이 108이었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뒤 그 수치가 134로 올랐습니다. 정상과 당뇨의 경계가 얼마나 좁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몸속 췌장은 이미 피로에 지쳐 있을 수 있다고요. 숨은 당뇨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고 발이 저리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미 췌장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치보다 췌장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밥을 조금 덜 먹더라도 제때 드시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잠시 멈춰서 깊게 숨 쉬어 보세요. 하루 5분의 호흡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숨은 당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깨달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췌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췌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거창한 약이 아니라 오늘 아침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도 안 찌고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당뇨가 왔을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당뇨의 원인을 체중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이 아니라 지쳐버린 췌장이 문제입니다. 췌장은 하루 3끼마다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식습관을 보면 쉴 틈이 없습니다. 식사 외에도 과일, 주스, 커피, 과자 같은 간식을 자주 드시죠. 심지어 밤늦게 야식까지 드시면 췌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하는 셈입니다. 기계로 치면 꺼질 틈이 없는 모터처럼 언젠가 열이 나고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너무 과한 단식도 췌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단을 무리하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처음엔 혈당이 잠시 떨어지는 듯하지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할 신호를 잃고 기능이 더 저하됩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조용한 췌장 마비라고 부릅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위해 근육을 태우고 췌장은 점점 더 쉬게 됩니다. 결국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정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3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거의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살이 빠지고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손발이 차고 피곤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은 오히려 128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췌장이 너무 오래 쉬어서 인슐린 분비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반면 부산의 66세 김병수 어르신은 식단을 완화했습니다. 아침엔 현미죽, 점심엔 반 공기밥, 저녁엔 두부나 채소를 곁들여 드셨죠. 처음엔 불안해하셨지만 한 달 후 혈당이 20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몸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 반응합니다. 췌장을 쉬게 하되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췌장이 피로해지면 몸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 후 졸음이 심해지거나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유난히 피곤해집니다. 또 손끝이 저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췌장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약보다 회복의 리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식사 사이엔 간식을 줄이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췌장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먹는 양보다 쉬는 시간에 반응합니다. 췌장을 쉴 수 있게 해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는 완전히 죽지 않고 대부분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 세포를 깨우는 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균형입니다. 당뇨의 본질은 살이 아니라 지친 췌장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금식보다 균형이, 절제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식단을 조이는 대신 췌장에 휴식을 선물해 주세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꼈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리듬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한 잔, 바로 환기차였습니다. 환기는 한방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작용합니다. 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게 완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환기차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의 공복 혈당이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10에서 20포인트 정도 안정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환기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로 30분 정도 달입니다. 한 번에 진하게 끓이신 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잔, 식후에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차여야 하고 단맛을 내기 위해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효과는 의외로 빠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혈당이 출렁임이 완화되며 췌장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췌장의 기상 신호라고 부릅니다. 지친 기관이 다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여기에 더해 저는 산약, 즉 말을 함께 권합니다. 산약은 위를 보호하고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췌장이 갑자기 무리하지 않게 해줍니다. 말린 산약을 차로 끓여도 좋고 생마를 갈아 우유나 두유에 섞어 마셔도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겐 산약이 췌장을 대신 쉬게 해주는 고마운 보조제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오재근 어르신인데요. 약을 오래 드셨지만 혈당이 늘 150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잔의 환기차를 2개월간 꾸준히 마시고 식단을 조금씩 조정했더니 공복 혈당이 112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차가 아니라 나를 깨운 약이네요. 췌장은 절대 빠른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식단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에 반응합니다. 아침 공복에 환기차 한 잔, 그리고 산약 한 스푼의 보조. 이 단순한 습관이 췌장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약병을 쳐다보며 한숨 짓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췌장에게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을 되살리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에서 췌장이 쉴 틈을 주는 3가지 식습관만 지켜도 혈당은 안정되고 인슐린 분비는 다시 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저탄수화물 식단이 유행하면서 밥이나 빵을 아예 안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은 일정한 양의 탄수화물을 만나야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아예 먹지 않으면 췌장이 그 신호를 잃어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건 췌장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굶겨서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얼마 전 69세 조남수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3달째 밥을 끊고 두부와 채소만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 당황해 하셨죠. 검사 결과 췌장 효소 수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늘리고 현미밥 반 공기 정도를 다시 드시게 하자 한 달 만에 혈당이 30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췌장은 굶기면 약해지고 균형 잡힌 식사에서 되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 현미,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런 음식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췌장이 갑자기 인슐린을 쏟아내지 않아도 되니 피로가 줄어듭니다. 특히 잡곡밥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간식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적게 먹어도 과일 한 쪽, 커피 한 잔, 과자 몇 개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췌장은 식사 때마다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간식을 자주 먹으면 쉴 틈이 없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를 4시간 이상 비워주면 췌장이 정말로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때 췌장은 스스로 회복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되찾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췌장은 사람처럼 휴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밥상 위에 그 휴식을 만들어 주세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고 그 사이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순한 습관. 이게 췌장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참고로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생선이나 두부, 달걀을 반찬으로 곁들이면 식후 혈당이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은 줄이되 끊지 않고 간식은 줄이고 식사 사이엔 휴식, 단백질과 함께 먹는 균형 잡힌 식사.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췌장은 다시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부산의 72세 이광호 어르신은 이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며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먹는 걸 줄이니까 좋아진 게 아니라 제때 먹고 쉬게 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그 말처럼 췌장은 제한보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췌장을 살리는 식사는 절제보다 조화입니다.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분명히 하세요. 그 단순한 규칙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을 회복시키는 진짜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을 지켜도 밤에 췌장이 쉬지 못하면 혈당은 안정되지 않고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 회복의 열쇠는 잠들기 전 3시간에 있다. 우리 몸은 잠드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조금씩 씁니다. 하지만 그때 위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결국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일하는 셈이죠. 그 상태가 반복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밤 동안 췌장이 얼마나 잘 쉬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비워두세요. 가능하면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고 그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플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김춘자 어르신은 밤마다 배가 고파서 과일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30 이상이었죠. 제가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고 과일을 낮으로 옮기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 수치가 105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밤에 췌장이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로 67세 최명호 어르신은 식사는 건강하게 하셨지만 늦은 밤까지 TV를 보며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 속 당분과 카페인이 췌장을 자극해 아침마다 혈당이 120을 넘겼습니다. 커피를 끊고 저녁 9시 이후엔 물만 마시게 했더니 3주 만에 혈당이 98로 안정되었습니다. 췌장은 낮보다 밤을 통해 회복합니다. 밤의 공복 시간 동안 췌장은 인슐린 생산을 멈추고 세포를 재정비하며 스스로를 복구합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약을 늘려도 식단을 조여도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잠자기 전 허전할 때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으로 입을 적셔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췌장에게는 깊은 휴식이 됩니다. 췌장은 사람처럼 조용히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기록해 보세요. 90에서 100 사이면 췌장이 잘 쉬었다는 뜻이고 110 이상이면 아직 피로가 남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숫자는 약의 효과가 아니라 췌장이 얼마나 쉬었는지를 알려주는 하루의 보고서입니다. 밤의 공복은 단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췌장에게 선물해 주세요. 췌장은 잠든 사이 스스로를 고치고 다음 날 아침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췌장을 지탱해 주는 기관이 세 곳 있습니다. 바로 간, 소화기, 그리고 심장입니다. 이 세 기관이 건강해야 췌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창고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술이나 늦은 밤 간식이 반복되면 간이 피로해지고 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췌장이 대신 인슐린을 더 만들어야 해서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고 밤 9시 이후엔 음식 섭취를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이 줄고 췌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특히 위와 장입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면 소화 과정이 늦어지고 그만큼 혈당이 오르는 속도도 불규칙해집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상승이 30% 이상 완화됩니다. 또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식후 30분쯤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소화가 원활해져 췌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심장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야 하죠. 그렇게 반복되면 췌장은 금세 지칩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하루 5분 정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이 간단한 명상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심장을 안정시켜 췌장에도 큰 휴식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췌장은 몸의 엔진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간이 리듬을 맞추고 이와 장이 음을 내고 심장이 템포를 잡습니다. 한 기관이라도 흐트러지면 췌장이 조화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의 치료는 췌장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되찾는 일입니다. 얼마 전 73세 최성훈 어르신은 혈당보다 불면증이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끊고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며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2달 후 혈당은 98로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췌장은 간과 이와 마음이 함께 쉬어줄 때 회복됩니다. 당뇨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약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약에서 벗어나 당뇨를 졸업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췌장을 깨우고 간을 쉬게 하며 마음까지 안정시켜 줍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췌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